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을 하죠. 만약에 답변서에 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 뭐 소송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원고가 답변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더라도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답변서를 또 법원이 원고한테 송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것은 소장, 그 다음에 피고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면 답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원고가 내든 피고가 내든 준비서면이라고 칭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서면을 여러 장 내면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매달 며칠자 원고 준비서면, 매달 며칠자 피고 준비서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준비서면 여러 개 낼 걸 대비해서 준비서면 1, 준비서면 2라고 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장, 답변서, 그 다음에는 서로가 준비서면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전자소송인 경우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종이소송 같으면 종이서면을 등기 우편으로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장 내고 그 다음에 답변서 내고 또 그 다음에 답변서 냈으면 원고가 준비서면 내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또 준비서면 내고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순서는 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원 피고가 서로 순서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 또는 증거서류를 준비서면을 통해서 다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면 내가 또 재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이 판결을 하는데 핵심적이지 않는 내용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서로가 꼬리 물기식으로 준비서면과 증거를 내다 보면 정작 주장 입증해야 할 사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고 쪽이죠. 그래서 원고는 반드시 대여금 소송이 됐든 뭐 임대료 청구 소송이 됐든 인도 소송이 됐든 뭐든지 간에 각 법률 사실별로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요건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여금 청구한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안 갚았다, 이게 요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인도해야 될 것 같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 그 다음에 안 나가니까 인도해달라, 이게 큰 입증사항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간헐적인 것, 지엽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꼬리를 물다 보면 오히려 큰 요건 사실을 증명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서면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서면이 왔다 갔다 안 하더라도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변론기일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변론기일에서 어느 정도 양쪽이 주장할 거 다 주장했다 싶으면 판사님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원피고가 서로 서면과 증거 제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박을 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 법정에 나와서 변론을 해라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나가서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소장 진술하고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진술하고 뭐 진술하고 이렇게 진술 플러스 갑 1호점부터 9호점까지 제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이걸 다 진행을 해줘요. 뭐 시간적인 것도 빨리 해야 될 거니와 아니고 또 당사자들이 다 모르니까 원고는 소장 진술, 그 다음에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진술, 그 다음에 갑 몇 호점부터 몇 호점까지 제출, 그 다음 피고 쪽 넘어와서 피고는 매달 며칠자 답변서, 매달 며칠 준비서면, 그 다음에 몇 호점부터 몇 호까지 제출, 이런 식으로 판사님이 진행을 해줘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법원이라는 건물에 가서 법정 안에서 하는데
요즘은 영상재판이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줌 회의하듯이 PC나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영상으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서 이미 제출된 서면을 진술하지 않거나 접수된 증거를 판사님이 제출한다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 판단의 근거 자료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고 입장에서 소장도 내고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하나 내고 또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또 하나를 더 냈는데 판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준비서면 한 개만 진술한다. 이렇게 법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재판 직전에 제출을 하면 판사님이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달 며칠자 준비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면 증거도 갑호증, 5호증 외에 그 다음에 6호증, 9호증까지 더 냈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님이 체크해보고 맞네요. 라든지 오늘 아침에 내가지고 못 봤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통상적으로는 한 2, 3회 정도 하고 만약에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신문과 같은 증거조사 뭐 문수성 부촉탁이 필요한 문수성 부촉탁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나면 무르익을다 그러죠. 쌍방의 주장이 무르익으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판결 선고기일은 재판장님이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이 만약에 12월 18일이다 그 날짜에 법정에 나가보면 판사님은 그냥 사건 번호와 원고성 아니면 월고 뭐 이렇게 주문만 낭독하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통 판결 선고기일 끝나고 뭐 하루 이틀 뒤에 보통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면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러면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에 대한 판결 이유까지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나홀로 소송 관련된 강의를 계속 보시려면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밑에 보면 나홀로 소송 서비스가 쭉 종류별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